네, 정치 현안과 취재 뒷이야기들 풀어보는 바삭한 기자들. 오늘은 특별히 MBC 100분 토론의 보도대작 팀장 맡고 있는 김정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기자. 네. 나비 넥타이 메고 오셨네요. 지금 이 마이크에 가려져서 잘 안 보여요. 네, 살짝만 옆으로 보여주시면. 네, 나비 넥타이 메고 오셨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시면서 왜 또 물어보십니까? 제가 그 송지영 앵커하고 한 3, 4년 전쯤에 그 저희 유튜브 프리데스크 진행을 뉴스 할 때, 프리데스크 진행을 네네네. 했었죠. 네. 제가 그때 국제팀에 있으면서 그 격주로 국제뉴스 전하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때 나비 넥타이를 메고 와서 별명이 뉴스 웨이터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오늘은 100분 토론 웨이터, 벡터 웨이터로 좀 변신을 해서 100분 토론의 재밌는 뒷이야기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맛깔나게 서빙을 해드리겠다라는 큰 포부를 갖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백토웨이터. 이사나님이 종군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네. 또 프리데스크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오랜만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박면충님이 귀여우시네요. 감사합니다. 데미안님이 이마가 반짝반짝합니다 하셨고. MBC 100분 토론 공 아이디로 팀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화이팅입니다. 저희 팀 조연출들 된 것 같습니다. 조연출 분들이 직접 지금 실방을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팀장 잘하나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김영준 님이 MBC 정문에서 찾아주세요. 벡터웨이터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굳이 제목을 좀 붙이자면 이제 벡터가 겪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100분 토론에 이제 거의 6개월이 됐더라고요. 이제 네. 12.3 비상계엄 그렇죠. 끝나고 대선이 6월 3일이었으니까 6개월 동안 이제 그 100분 토론에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좀 그 몇몇 인물들 위주로 이 계엄과 탄핵 그리고 이 대선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인물은 누구죠? 첫 번째는 인물은 아니고요. 네. 작년 12월 3일에 녹화된 100분 토론 방송분이니까 방송이 안 됐으니까 미방분이겠죠. 좀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12월 3일 방송 분량입니다. 12월 3일이면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이잖아요. 맞습니다. 12월 3일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이 100분 토론 방송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날도 이제 12월 3일 화요일이라서 저희가 그날 이제 사전 녹화를 했어요. 주제가 이제 트럼프 시대의 관세 전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녹화를 하고 대략 밤 10시쯤에 끝났고 이제 저희 방송 시간은 밤 11시 20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 입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관련 부서에 이 영상을 넘기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거 제 시간에 좀 틀어주세요. 방송을 내보내주세요 하고 넘기고 이제 모든 네.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을 이제 하고 10시 한 20분 그 정도 돼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아내가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퇴근하고 있는데 버스에서 개헌을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닌가 봤더니 진짜 계엄이 이제 선포가 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밤새도록 이제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방송사들이 특보를 편성하면서 결국 그날 녹화된 방송분이 방송을 못 탔어요. 전파를 못 탔어요. 그렇죠. 그 시간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 일단 저희가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유튜브에 이제 그 동영상 올리긴 했는데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비상계엄 선포한 시간이 밤 10시 23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나중에 조지호 전 그 경찰청장이 이제 진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 MBC 등 몇몇 방송국들 하면서 계엄이 선포가 되면 장악을 해야 될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 뭔지를 그렇죠. 딱 목록을 전달했죠. 사실. 그중에 이제 MBC가 들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계획대로 실행이 됐다라면 저는 아마 방송국에 갇혔을 거고 그러네요. 그 시간대니까 딱 그 시간대니까 집에 못 갔을 거고 100분 토론도 아마 영영 방송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드니까 되게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12월 3일 방송에 출연했던 패널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제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님인데 1월 21일에 한번 방송에 또 나오셨어요. 관세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 이제 우 교수님이 저 보시더니 우리 그때 잡혀갈 뻔했어. 이렇게 진짜 마지막 방송 될 뻔했어라고 약간 농담 반 하시는데
사실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실제로 일어날 그럼요. 뻔한 일인 그럼요. 거잖아요. 네네.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정말 좀 아찔했던 그날 기억이 있는 그런 12월 3일입니다. 사막 낙타님이 내 생일날 계엄을 했어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12월 3일 생일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리고요. 룰루님이 화요일이었나요? 그렇군요 라고 하셨고 형강님은 그날 친구들과 소고기 한잔하다가 다 먹지도 못하고 해산했다고. 많은 분들이 12월 3일 그날 내가 무엇을 했고 그 황당한 뉴스를 들으면서 내가 무슨 일을 했고가 떠오를 텐데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고 진짜 지켜주지 못한 백분 토론 사전 방송분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죠? 두 번째 인물은 이제 김상욱 국회의원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김상욱 국회의원이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셨죠. 작년 12월 17일 그 백분 토론에 출연을 하셨는데 그때가 뭐냐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12월 14일에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 네. 이 표결 당시에 이제 김상욱 의원이 이제 그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들 투표할 때 혼자 자리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일종 약간 기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 그게 이제 방송이 되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때 그렇죠. 이제 네. 12월 17일 이제 백토 출연했을 때 진행자가 그 당시 좀 심정이 어떠셨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있는데 혹시 그 당시 영상이 좀 준비가 됐으면은 네. 네. 가결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는데 제일 먼저는 우선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일단 막았구나. 일단 이 다행이다. 폭주하는 기관차 막았다는 안도감이 들었고 동시에 또 국민들께 너무 송구함이 들었고요. 결국 정치가 잘못돼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 여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참담함도 컸고요. 그리고 밖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환호하시는데 그 환호에 제가 가서 같이 인사드릴 수도 없는 처지고 그리고 또 우리 당 의원들께서 좌절감으로 나가는데 거기도 같이 갈 수 없고 그런 철저한 고립감도 느꼈고 그래서 안도감과 고립감, 참담함, 막막함 또 허탈함 이런 감정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좀 밀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김상욱 의원이 탄핵 찬성의 표를 던진 뒤에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왕따 당했다 그렇죠. 이런 네네. 얘기도 나오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놓고 뭐 탈당하라고 압박까지 하는 모습도 그대로 노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국민의힘 내에서 뭐 탈당 압박뿐만 아니라 이른바 유대인 발언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언제냐면 올해 1월 13일에 국민의힘 그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이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른바 쌍특검법 이걸 찬성해온 김상욱 의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히틀러고 김상욱은 유대인이냐 뜻이 안 맞으면 같이 안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걸로 이제 보도가 됐죠. 당시 이제 기사를 제가 보고 김상욱 의원 한 번 더 출연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의원총회가 1월 13일이었고 다음 날이죠. 이제 14일 저희 방송 날이니까 이때가 이제 또 좀 짚어보자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지만 한남동 관저에서 계속 안 나오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 14일 방송 주제는 뭐 체포영장 집행이 언제 되느냐 도대체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토론한 시간이었는데 뭐 방송 다음 날인 1월 15일 오전에 결국 그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시기에 이제 김상욱 의원을 한번 좀 나와달라 이렇게 저희가 이제 부탁을 한 날이었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프로그램 해보면 다음 날이 방송일인데 네. 하루 전날인 의원총회가 하루 전날인 1월 13일 오전이잖아요. 네. 방송 하루 전에 섭외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그 하루 전까지 국민의힘 쪽 그 인사들이 섭외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당시 여당 인사들이 섭외가 안 된 상황이었군요. 왜냐하면 저희가 며칠 동안 이제 뭐 수십 명의 전현직 국회의원들부터 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 인사로 분류되는 분들한테 전화를 계속 돌렸는데 뭐 일정이 있다, 뭐 안 나간다, 못 나간다, 뭐 이렇게 해서 다 거절을 당한 상황이었어. 근데 이제 제작진 입장에서 생각하면 진짜 막 엄청 마음 졸이는 그 상황이잖아요. 정말 쫄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방송인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아침에 그 기사를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네. 김상욱 의원 한번 전화를 해볼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근데 의원총회가 오전이었으니까 네. 점심 좀 지나고 오후 3시쯤에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신호가 이제 한참 가더니 이제 김 의원이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간 왜 그 수화기 너머로
그 비상등 깜빡깜빡 딸깍딸깍한 딸깍딸깍. 소리가 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으려고 좀 급하게 정찰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전화를 걸자마자 내일 방송 나와주세요라고 바로 이제 본론을 꺼내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좀 너무 또 이제 너무 직구죠. 누가 봐도 지금 이제 몇 시간 전에 지금 전화해서 내일 방송 나와달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점심 드셨어요?라고 이제 인사를 건넸더니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네네네. 네. 점심 못 먹었다는 거예요. 오후 3시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의원님 왜 점심 못 드셨어요? 했더니 김상우 의원이 부장님 오늘 의원총회에서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농담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의총 상황이 막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막 상상이 가면서 약간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 나오셔서 의원총회 상황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체포영장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그 다음 날 방송에 나오시게 된 거죠. 근데 김상우 의원 방송 당일 전후로도 좀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서요? 네, 김상우 의원이 이제 사실 저희 그 1월 14일 방송 출연자가 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있었고 김상욱 당시 국민의힘 의원,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 그리고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렇게 네 분이 나오셨는데 네. 보통 이제 패널 분들 네 분이 나오시면 방송 시작 전에 이제 자리에 앉혀드리고 뭐 마이크 채워드리고 오디오 테스트하고 뭐 방송 앵글 보고 이런 시간이 한 그렇죠. 10분, 좀 15분 이렇게 정도 필요하거든요. 잡아야죠. 네. 그러면 이제 사회자고 출연자들끼리 뭐 가볍게 인사도 건네시고 이른바 이렇게 스몰 토크가 좀 진행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 좀 나오시게 되면 썰렁한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긴 하는데 냉랭한데 그날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인사를 나누시다가 보니까 김선택 교수가 이제 고대 교수님이신데 김상우 의원이 고대 법학과를 나왔거든요. 알고 봤더니 은사인 거예요. 김선택 그러네요. 교수가.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자기들끼리 이제 스몰 토크 하시다가 김상우 의원이 오늘 그 제가 탄핵에 찬성 안 했더라면 은사님 얼굴 뵙기가 참 송구했을 것 같다면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 김선택 교수도 잘했다고 이게 약간 이런 좀 상황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방송이 이제 그날 방송 잘 끝났고 네. 끝나고 나면 그 저희가 항상 방송 때마다 시민 농객분들을 모시거든요. 그렇죠. 날카로운 질문. 네, 정말 한 날카로운 30여 분 정도 항상 오시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시민 농객들이 출연자분들한테 좀 사진 같이 찍자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그 시민 농객분들이 뭐 인구 통계학적으로 뭐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때 이제 방송 끝나고 스튜디오에서 시민 농객들이 이제 사진 요청할 때 보면 일종의 민심의 향방이 좀 읽힌다고나 할까요? 이제 특정 이제 출연자에게 뭔가 몰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럼 제작진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 난감하죠.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제 사진 찍느라고 못 나오시고 계신데 이제 약간 좀 씁쓸한 표정으로 나오시면 사실 저희가 뭐 시민 농객들한테 이분하고도 사진 좀 찍어주세요라고 강요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김상우 의원은 되게 인기가 많아요. 시민 농객분들한테요. 네네. 끝나고 나면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그 김상우 의원 붙잡고 사진 같이 찍자고 요청하셔갖고 방송 끝나고도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사진 타임이 있고 근데 그날은 이제 사진도 다 찍었는데 이제 모시고 나오는데 20대 남성분이 계속 이제 김상우 의원 옆에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연 대한민국 보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정말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이 되면 누구를 찍어야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부터 이제 막 하시는데 일일이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 뒤에 또 대여섯 분 정도가 또 계속 또 따라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복도에서 이제 쭉 나와서 엘리베이터까지 가는데도 일종의 질의응답이 계속 이어지니까 김상우 의원이 이러지 말고 그냥 저희 커피나 한잔 하시죠 그러더니 사람들 다 데리고 이제 한 10여 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 1층에 있는 커피숍으로 데려가서 문 닫을 때까지 계속 뭔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석 미니 100분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미니 거네요. 100분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는 또 제 개인적으로 약간 좀 감동을 받은 게 이제 어쨌든 국민이 질문하고 정치인은 거기에 뭐 이게 정답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성심껏 성의껏 대답을 하고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게 과연 이게 정치가 가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또 정치인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깜씨님이 김상우 의원 너무 불쌍했다 그런 얘기하셨고 형강님이 채팅창에서도 의원이 한쪽으로 쏠릴 때 반대 의견 내는 거 쉽지 않은데 김상우 의원처럼 소신 있게 행동하기 전자 쉽지 않다 이런 얘기하셨고요. 호야님이 너무 재밌어요 뒷얘기 하셨고 박명춘님이 불편한 분위기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제작진 입장에서는
약간 각을 세워야 되는 주제에 있어서는 네. 조금 너무 친해도 문제 아닌가요? 그게 저희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또 친했던 분들이 또 만나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너무 그 스몰 토크하는 시간을 많이 들이면 그래도 어쨌든 토론인데 뭔가 이렇게 조금 긴장감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약간 스몰 토크 시간이 길면 약간 김이 빠진 채로 시작되는 경우가 좀 있고 서로 너무 훈훈해지면 너무 훈훈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있고 어떨 때는 또 너무 짧게 들이면 긴장이 덜 풀려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편하게 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거 조절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좀 발동이 늦게 걸려서 맞아요. 입이 좀 풀렸는데 방송이 네네, 끝난 네네, 느낌일 끝나는 때도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네네네. 그때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에 자주 안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이 방송국 분위기 적응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스튜디오 공개를 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근데 이제 너무 훈훈해지면 오늘은 약간 폭망각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제작진 입장에서는 뭐 불렀던 사람 왜 또 불러 이런 얘기 하시는데 또 이렇게 타이트하게 방송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검증된 분을 써야 되는 약간의 그런 노고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뭐 그 부르신 분들 가급적 자주 다시 안 부르고 싶어서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돌고 돌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작진의 고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이제 12.3 개엄 이후에 이제 이른바 진짜 보수 논쟁이 있었고 뭐 이런 이제 김상욱 의원이 지금은 이제 다시 여당으로 와서 요즘에는 좀 다시 그러시네요. 네. 안색이 환해졌더라고요. 안색이 네. 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웃는 모습이 보기 좋다. 박명춘 님도 지금의 모습과 너무 다르고 요즘은 신나셔서 웃음기 가득한 모습만 있네요.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자, 그다음에 소개할 출연자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김상우 의원이 뭐 이른바 젊은 보수라면 지금 말씀드릴 분은 정말 대표적인 원로 보수, 조갑재 대표입니다. 저도 그 방송 본 기억이 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맞습니다. 그날이잖아요. 4월 4일인데 그때 이제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저희는 방송일이 화요일인데 그때는 이제 특집으로 금요일에 편성이 돼서 그때 이제 조갑재 대표하고 유시민 작가가 출연을 했는데 사실 이날 방송도 사연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그 탄핵 심판 변론이 모두 11차례 열렸거든요. 네. 마지막 변론이 2월 25일이었어요. 이 당시 언론에서는 이제 그러면 선고가 뭐 2말 3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름이 2월 말, 뭐 늦어도 3월 초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만약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가니까 막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럼 저희 이제 언제 하냐, 대체 이제 그쵸, 우리 언제 하냐 그쵸. 이거를 계속 방송하면서 이제는 더 하기도 민망하다. 맞아요. 이제 좀 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쨌든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잡히면 그게 뭐 화요일이면 원래 저희 방송일이니까 그때 하고 다른 요일이라도 그때 특집을 한번 더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었어요. 이미 특집하는 거는 기정사실화 정리가 돼 됐거든요. 있었는데 네. 날짜를 모르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가 한 2, 3일 전에 보통 공지를 하긴 합니다만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2, 3일 굉장히 바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진 이슈면 다 방송사들도 다 달려들거든요. 그러면 웬만큼 이름 들어본 패널들은 이미 다 이렇게 미리 다 섭외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선점이 때문에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그러면 이제 대략 한 3월 초 정도로 생각을 하고 뭐 요일은 금요일이 뭐 되게 유력하다는데 이런 이야기 드릴 때니까 그럼 일단 좀 이른바 가예약을 좀 걸어놓자 패널 분들. 그래서 사실 몇 분 걸어놓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3월 초가 돼도 3월 중순이 돼도 3월 말이 돼도 선고 날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예약 잡아놓은 분들한테도 무한정 기다려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취소를 하고 그리고 그때 사실 4월 달에도 선고가 안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때이기 때문에 그럼 일단 선고 날짜가 잡히면 그때 최대한 빨리 섭외에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상황이었고 4월 1일에 헌재가 우리 4월 4일에 선고하겠다 이렇게 날짜를 공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섭외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사흘 전이면 사실 여유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네네. 굉장히 급박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섭외를 제가 백분토론 팀장 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전에 합류한 건 1년 반 정도 돼서 1년 반 정도 이제 섭외를 하다 보니까 알다가도 모르게 섭외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2-3시간 안에 4명 섭외가 그냥 뚝딱 돼요. 이렇게 빨리 된단 말이야? 이러다가 어떨 때는 죽어라도 안 되는 게 섭외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날까지도 막 오후까지도 막 전화 돌리고 이런 건데 조갑재 대표는 생각보다는
빨리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나름 노하우가 생긴 게 아, 꿀팁이 있군요. 꿀팁까지는 아니고 전화를 많이 돌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정치인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시는데 이게 늦은 저녁보다는 이른 아침에 전화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뭐 조찬 모임이다 해서 일정들이 좀 빨리 시작되니까 일찍 또 일어나시고 그리고 저녁엔 솔직히 9시가 넘어가면 전화하기가 조금 망설여져요. 그리고 잘 평상시에 좀 안면 있고 잘 아는 분 아니면 사실 전화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뭐 생판 모르는 뭐 백분토론 팀장이 전화해갖고 저녁 드셨나요? 뭐 뭐 이럴 수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침에는 조금 부담이 덜해서 조갑재 대표는 제가 한 7시 오전 7시 반쯤에 전화를 드렸는데 네. 바로 전화를 받으셔서 뭐 이런 취지로 이제 하려고 한다 했더니 조갑재 대표님이 그때 유시민 작가랑 두 분 나오시기로 했으니까 두 명이서 100분 할 이야기가 있을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0분 토론이긴 하지만 한 1시간 10분 정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했더니 이제 예상보다 흔쾌히 승낙하셔서 4월 4일 방송에 나오시게 됐죠.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 유시민 작가, 조갑재 대표 두 분이서 TV 나와서 토론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섭외를 해놓고 간 뒤에 검색을 해봤어요. 이런 적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그날 댓글도 보면은 이게 이 투샷 실화인가? 뭐 조갑재 유시민을 한 화면에서 보다니 이런 취지의 댓글이 많았거든요. 근데 두 분이 이제 이런 방송에서 얼굴을 맞댄 거는 사실상 처음이고. 사상 처음이에요. 네네. 그리고 두 분이 이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만난 게 40년 전인 거예요. 40년 네네. 전이요? 실제 이제 이날 방송 저희 초반에 관련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아마 영상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잠깐 보시고 이야기 나누시죠. 조갑재 대표님 제가 한 40년 만에 얼굴을 마주 그렇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뵀을 때가 제가 아직 20대 때였는데 밥 사주고 차도 사주시고 그러셨어요? 예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1986년 예 그때쯤 예, 프레스센터에서 만났어요. 예 시청 있는데 예 기억이 좋으시네. 예전이네요, 진짜. 네. 근데 이게 1986년 서울 광화문에 있는 프레스 센터에서 두 분이 만난 게 마지막이라는 건데 조갑재 대표가 정말 기억력이 좋으시고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조갑재 대표가 1945년생, 유시민 작가가 1959년생, 14살 차인데 이 1986년 그 당시 회동을 보면 조갑재 대표가 40세, 유시민 작가가 26입니다. 20대와 40대의 만남. 네네. 근데 이제 이때 그 두 분이 마지막으로 만나고 사적으로도 공적으로도 얼굴을 마주한 게 40년 만에 처음인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날 토론은 제 개인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되게 인상 깊은 토론이었거든요. 이게 방송 내내 보면서 일종의 토론의 정석을 봤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동의하는 부분은 정말 흔쾌히 동의를 하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정말 치열하게 토론했던 그런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좀 비슷하게 느끼셨는지 이날 유튜브 다시 보기 누적 조회수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156만 회거든요. 근데 최근 100분 토론 1년간 가장 높은 유튜브 조회수이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개엄 바로 다음 날인 12월 4일에도 긴급 100분 토론 편성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 유튜브 다시 보기 조회수가 148만이니까 이걸 넘어서는 엄청난 숫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평균적으로 저희 100분 토론 다시 보기 뭐 이거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평균적으로 다시 보기 조회수가 15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조회수입니다. 그런데 이 빅매치를 탄생시킨 게 누구다? 시청자들이신 거죠? 뭐 이렇게 저는 섭외를 저는 7시 반에 했다면서요. 전화만 했을 그럼 뿐이고. 이건 또 네네. 칭찬해야죠. 아, 김정원 감사합니다. 팀장이 이 빅매치를 또 잘 또 이렇게 섭외를 했네요. 그렇게 해주시니까 7시 또. 반에 그 이른 시각에 전화를 6시 해서. 반도 아니고. 네. 7시 반에. 네. 조갑재 대표가 이제 비상계엄 국면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네네.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 그 4월 4일에 이제 조갑재 대표 오셔서 대기실에 좀 계실 때 대기실에서 또 이제 제작진과 이른바 스몰 토크가 이루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100분 토론 처음이신가 했더니 한 7, 8년 전에 나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박근혜 탄핵 반대, 지금은 윤석열 탄핵 찬성. 딱 이러시는데 뭐랄까요? 이게 제가 받은 느낌인데 얼굴 표정이 뭔가 약간 쓸쓸한 분위기가 스쳐 지나가는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2016년 11월 23일에 이 100분 토론의 조갑재 대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출연자가 뭐 영남대 김태일 교수, 그다음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당시 경희대 김민전 교수 이렇게 네 분이서 나왔는데 그때 보면 이제 2016년 12월 13일에 국회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안 가결되기 3주 전에 이제 조갑재 대표가 나와서 뭐 자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거 반대한다. 뭐 이런 논지를 펼치셨는데 근데 이제 이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조갑재 대표가 8년 반 만에 MBC 100분 토론에 다시 나왔는데 이제는 또 보수 대통령인데 자신의 입장이 반대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뭔가 좀 쓸쓸해하시고 뭔가 씁쓸해하는 그런 표정이 좀 읽혔던 그런 날입니다. 뇌피셜이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 물씬 느꼈다. 네네. 근데 진짜 약간 좀 그때는 박근혜 탄핵 반대, 지금은 윤석열 탄핵 찬성. 딱딱 그 말씀하셨어요. 뭐 뒤 얘기를 별로 안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때도 나왔는데 그때는 반대였는데 지금은 그 보수 대통령 찬성 탄핵 찬성하고 있는 내 보수 논객으로서 내 처지가 참 좀 그렇다. 막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2016년 11월 100분 토론에 당시에 김민전 교수가 출연했다니까 다들 김민전? 네, 그 김민전, 그 네 맞습니다. 의원이 네 맞습니다. 였군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렇죠. 네.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뭐 단독 후보로 워낙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네네. 있었는데 이 경선 국면에 좀 기억에 남는 출연자 있다면서요? 그 김재원 전 최고위원입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제 당시에 김문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재원 전 최고 이야기 하기 전에 그때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잠깐 좀 짚어보면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한 사람은 11명이었고요. 그날 이제 국힘에서 그 서류 통과를 해서 3명은 이제 탈락시키고 8명이 있었는데 이 8명을 1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줄입니다. 그게 4월 22일이고요. 그때 이제 그 4명이 가나다 순으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4명이고 아, 맞아요. 그다음에 2차 컷오프에서 다시 2명으로 줄입니다. 요때가 4월 29일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2명으로 압축이 되고 5월 3일에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선출이 됐고 네. 민주당은 당시 이재명 후보가 4월 27일에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4월 29일 화요일 100분 토론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로 최종 선출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국민의힘은 4월 29일 저희 방송 당일에 2명으로 그러니까 4명 잠깐만요. 2명으로 압축되는 날이 2명으로 압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 당일에야 누가 나올지가 결정이 되는 결정이 되는 상황이네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4명 후보 측 캠프한테 다 연락을 했죠. 이러이러해서 4월 29일에 저희가 모시려고 하는데 그 두 분 그러니까 최종 2차 컷오프 통과하시는 2명의 후보 캠프 쪽만 나오시는 걸로 양해를 구하고 4명 다 얘기는 언론선 해놓고, 해놓고 이제 2명이 되는 사람 나올 거야. 나오시다 이런 이렇게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 2시부터 이제 그 발표가 시작이 되는 날이었는데 이제 오전부터 이제 누가 될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오전 11시쯤에 김문수 후보 캠프 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네. 내용이 이제 원래 이제 100분 토론 나가기로 예정이 돼 있던 그 어떤 분이 땡땡땡 씨가 땡땡땡 씨가 못 나가게 됐다.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일정 예전부터 잡혀 있었는데 일정 관리하는 담당자가 실수로 이중 부킹을 한 거다. 그래서 그쪽이 먼저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100분 토론은 못 나간다. 미안하다. 그래서 김재원 당신이 이제 직함이 그 미디어 총괄 본부장이었거든요. 미디어 총괄 본부장이 김재원 본부장이 나가기로 했다. 그래서 못 나오시기로 한 그분이 직접 김재원 본부장한테 전화까지 해서 나가라고 이야기는 해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당황스럽죠. 어쨌든 뭐 후보 캠프 쪽에서 누구라도 나오신다고 하니 안 나온다는 건 아니니까. 안 나온다는 거 네.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김재원 본부장한테 이제 저희가 작가들이 이제 연락을 했더니 또 전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연락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나오시겠거니 하고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1시쯤에 그 경선 결과 발표 한 1시간 30분 정도 남은 시점에
다른 후보 캠프 쪽에서 전화가 옵니다. 또 다른 후보 캠프 쪽에서. 누군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 이건 익명인가요? 익명인데 통화 내용은 컷오프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지 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쪽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하든 통과하지 못하든지 간에 백분토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를 못하면 어차피 못 아, 나오는 어차피 못 거니까 나오는 상관없고 건데 통과가 통과를 해도 돼도 못 못 난다는 거예요.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경우냐,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기력이 너무 소진이 돼서 지금 못 나가시겠다고 오후 1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번아웃 됐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나오시기로 한 분과 직접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게 아니 무슨 이야기냐 이게 도대체. 그랬더니 뭐 못 나갈 것 같다고 해서, 아니 이러시면 시청자와 약속인데 이러시면 안 된다. 통과가 되면 꼭 나오셔야 된다 했더니 일단 2차 컷오프 결과 나오고 다시 통화하자라고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컷오프 통과가 안 된 후보 측은 안 나오면 되는 건데, 그렇죠. 왜 통과가 됐는데도 돼도 안 나온다고 할까? 이러고 있다가 이제 2시 40분에 2차 컷오프 통과 후보가 발표가 됩니다. 김문수, 한동훈 딱 2명인데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이제 왜 그 관계자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못 나가겠다고 한 게 의미가 이해가 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 그 목소리가 되게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차 컷오프 결과 보고 다시 통합시다. 근데 뭔가 이분이 이 2차 컷오프 결과 전에 뭔가 약간 정보를 입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된다. 추정되니까. 근데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를 떨어져서 그냥 안 나가면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돼도 안 나갈 거예요 라고 약간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굳이 백분토론 제작진에게. 네. 그럼 아까 언급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네. 저 연락이 닿았나요? 결론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김재원 본부장 나오시기로 했다 해서 이제 저희가 연락을 하는데 전화가 계속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이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도 하고 통화도 했는데 안 되고 했다가, 근데 이제 컷오프 발표가 2시 40분쯤이었으니까 아마 뭐 축하 전화 받고 이러느라 전화가 안 됐나 싶어서 오후 3시쯤 넘어서 계속 집중적으로 전화를 했더니 받으셨어요. 네. 저하고 짧게 통화가 됐는데 뭐 이러이러이 해서 뭐 김전 본부장님 나오는 걸로 저희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시죠 했더니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전화 끊겼어요. 네. 그러니까 나오신다고는 했는데 아침에 그 오후 1시에 그 다른 캠프 쪽 그 일이 있다 보니까 진짜 나오는 건가? 안 나오는 건가? 펑크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면 진짜 방송 사고니까.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뭐 주차 등록 같은 거 해드려야 되고 그죠. 차량 번호를 알아야 번호를 되니까. 알아야 되는데 이 문자도 안 읽으시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오후 3시부터 짧게 통화하고 난 뒤에 오후 4시부터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가 계속 안 돼서 저하고 저희 작가님들이 돌아가면서 10분마다 계속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계속 통화 중이고 문자는 안 받고 그러다가 진짜 방송 펑크 나면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8시까지는 와야 되거든요. 네. 9시 방송이면. 그렇죠. 방송 8시 좀 넘으니까 저희 단체 카톡방에 이제 작가분이 김재원 전 최고 도착. 핸드폰 여전히 통화 중 이렇게 딱 온 거예요. 무슨 방송 속보도 아니고. 도착은 했다. 일단 됐다. 일단 왔다. 펑크는 아니다. 왔다. 그래서 이제 분장실로 갔는데 분장을 안 하시고 계속 복도에서 전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통화 중이군요. 계속 통화 중인데 뭐 언뜻 들리는 이제 단어가 뭐 단일화 뭐 이런 단어가 좀 들리고 단일화. 뭐 실제 그때도 뭐 이미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단일화에 타고 있는데 이제 분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작가들 옆에서 막 이렇게 손짓으로 이렇게 막 분장하셔야 된다 이렇게 막 판토마임 하고 막 분장 받으시면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방송 15분 전이 되니까 스튜디오에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스튜디오 들어가시면서도 계속 전화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 조연출 시켜서 전화기 뺐어라. 왜냐하면 이제 사고 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강제로 수거를 해서 이제 그날 또 무사히 방송을 잘 마쳤다는 되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프고 그때도 막 진짜 얘기만 들어도 너무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속상하네요. 오후 1시에 뭐 무조건 못 나간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랬던 기억이 막 진짜 그날 기억이 생생하게 지금 제가 떠오르면서 아찔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